세상에는 야생화 담요 아래에 자리 잡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집이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1년 내내 20도로 유지됩니다. 보일러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 청구선은 0원입니다. 이 건물은 1971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집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이나 공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 가장 좋은 장소가 땅속임을 증명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45년 동안 쌓은 한 건축가의 이야기이자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이 그를 실패하도록 만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건축 법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300번 이상 이를 실현한 회사가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이면의 물리학, 지표면 아래 2m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상의 공기는 영하 23도에서 영상 38도까지 오르내리지만 2m 깊이의 토양은 10도에서 14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물리적 상수입니다. 이것이 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5도의 겨울날, 일반적인 집은 실내 온도를 21도로 유지하기 위해 26도의 온도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13도의 흙으로 둘러싸인 집은 단 8도의 온도만 높이면 됩니다. 이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80%나 줄여줍니다. 여름에는 계산이 반대가 됩니다. 땅이 목표 온도보다 더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학교에서 1970년대 말에 5채의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 각각은 난방비가 0원이거나 0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건축가 멜컴 웰스. 한 건축가가 10년 전부터 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1926년 뉴저지주 캠던에서 태어난 멜컴 웰스입니다. 그는 해병대 참전 용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1953년 건축사 면허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활동 첫 10년 동안 그는 업계가 원하는 대로만 일했습니다. 그는 쇼핑센터와 기업용 건물을 지었고 그가 표현한 대로 기업형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건축계의 수많은 이름들 위로 말입니다. 그러다 1964년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탈리의 신 웨스트 타리슨 웨스트를 방문하여 뜨거운 사막에서 땅속에 묻힌 극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문지방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온도가 15도나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세계 박람회를 위해 설계한 건물이 폐막 다음 날 철거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해에 그와 가까웠던 3명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일들로 인해 삶에 대해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물은 땅속에 묻혀야 한다. 그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건축 잡지에는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벽돌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흙과 야생화로 덮인 언덕 안에 자신의 사무실을 땅속에 지었습니다. 불과 6m 떨어진 곳에서 트럭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방문객들은 그 고요함에 놀랐습니다. 기계적인 온도 조절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십 개의 지하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학위는 없었지만 수채화 사파를 곁들여 모두 손으로 쓴 12권의 책을 집필하여 12만 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지하 건축 운동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는 그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중 거의 어느 것도 건축 법규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간 약 12조 5, 0억 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칙, 대출 및 보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주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거주용 방에는 바닥 면적의 최소 8%에 해당하는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4개의 벽 중 3개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단 하나에 노출된 전면에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규정은 모든 침실에 0.5제곱미터의 빈 공간이 있는 비상탈출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 집이 기능하게 해주는 흙더미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첫 번째 장벽에 불과합니다. 연방주택국과 보훈부는 건축대출 프로그램에서
지하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비교할 만한 매매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매매 사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보험회사들 역시 비교 사례를 찾지 못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유일한 기관은 지하공간센터였습니다. 이 기관은 레이건 정부 시절 자금 지원이 삭감되어 199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지하주택 가이드북은 25만 부나 팔렸고 75%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문서화했습니다. 의회는 왜 연구가 중단되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후화에 기반한 산업. 이제 지속적인 수리가 필요한 집들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는지 살펴보십시오. 냉난방 산업은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금액의 62%는 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에서 발생합니다. 지붕 산업은 약 102조 6영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 금액의 79%는 기존 건물의 지붕 교체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외장재, 리모델링, 자재 비용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후화되는 주택에 의존하는 기업과 경제를 통해 흘러가는 약 12조 5영억 원이라는 금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땅속에 묻힌 집은 교체할 지붕이 없고 유지 보수할 외면이 없으며 페인트를 칠할 외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집은 그들에게 고객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계속되는 혁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1976년 한 전기 기술자는 임대한 집의 냉난방비로 약 54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70만 원을 들여 지하주택을 직접 지었습니다. 첫 겨울에 한 기자가 이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단 500원으로 집을 난방하는 남자. 이것은 장작을 패기 위한 전기톱의 연료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디 데이비스였고 이 보도는 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국에 300채가 넘는 지하주택을 지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기요금이 약 1만 4영원밖에 나오지 않으며 실내 온도는 절대 14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주 북부 지역에서는 롭로이라는 남성이 약 720만 원만 들여 지하주택을 지었고 매서운 겨울 동안 단 10만 500원으로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건축학교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상 같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2025년 1월 여러 화재로 인해 구조물들이 파괴된 이후 지구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관람 일정이 매진되었습니다. 지하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규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주인 미네소타에서는 지하 주택들이 수십 년 동안 구조적 결함 없이 기능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전략을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1964년 말콤 웰스가 그 서늘한 지하극장에 발을 들인 이후 물리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발밑의 땅은 여전히 섭씨 1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법규는 집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수조 원 규모의 산업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건축 방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땅속에 묻어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